앞서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 아마 오늘 저희 김진애 도시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지금 수많은 시청자분들은 그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를 멱살 잡은 그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했구나 라고만 우리가 알았지 저 장면 이번에 공개된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직접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섬뜩하기까지 하고요. 어두운 시각 택시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손님 여기 내려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자 뒤에서 욕설을 합니다. 이용구 차관이. 그러자 택시기사가 돌아보고 지금 저한테 욕설을 하신 거냐? 라고 항의성으로 묻자 이용구 차관이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뒷좌석에 탄 이용구 차관이 앞으로 몸을 덮칩니다. 택시기사의 목 부분, 앞에 있는 목 부분까지 멱살을 잡은 거예요. 뒷목을 뒤에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앞으로 몸이 나와서 멱살을 잡은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남성이 욕하며 저렇게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는 이 장면, 이 블랙박스 영상 공개가 된 거고요. 당시 상황.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라고 묻자 이 XX놈 XX. 지금 저한테 욕하신 겁니까? 너 뭐야? 라고 멱살이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신고한다라는 말에 그제서야 멱살을 놓은 이용구 차관. 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은 보고도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사건을 덮었다라는 게 세간의 의혹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어떻게 덮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물음 앞에 오늘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걸 보고 어떻게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 출신이지만 냉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차관이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네요.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차가 멈춰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잠시 정차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충분히 특가법상 운행 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관은 양측이 합의를 했다면 내사 종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 아래 이 영상을 보고도 차가 멈춰 있으니까 굳이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이용구가 누구인지 검색돼보고 아유 공수처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네 라고까지 경찰은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상급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줬다라는 내용도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보고 이용구 차관이 오늘 낸 입장도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폭행 이틀 뒤 택시기사 딸에게 1,000만 원 송금. 자, 이 블랙박스 영상 이용구 차관 사건 발생 이틀 뒤 영상을 삭제해줄 수 있냐.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택시기사 딸의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1,000만 원이 합의금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통상의 합의금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고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이용구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뒷문을 열고 나를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당시 상황을 조작하는 요청도 있었다라고 택시기사가 주장을 합니다. 자, 법조계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 본인 아닌 딸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건 보호안을 염두에 둔 조치다 라고 말을 하며 당시 상황을 왜곡하는 걸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되자 이용구 차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구 차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상 속 폭행 가해자 맞다라고 인정했고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에게 사과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 맞다라고도 인정했고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라고도 인정했습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줬어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요, 합의금은 다만 영상을 삭제하고 말고의 조건이나 전제 없이 그냥 어떤 조건 없이 드린 거다라고 이용구 차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도 이 차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 진술에 얘기해 나눈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이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택시기사가 입건낸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영상 삭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도 인정했고요. 다만 카톡 유포를 우려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이 차관 주장일 뿐입니다. 서초서 사건 처리에 어떤 개입도 안 했다라고도 이 차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현직 법무부 차관입니다. 사표 수리가 현재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차관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박정환 대변인. 네. 이 차관이 대부분의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딱 부인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컨대, 영상을 지워달라는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증거 인멸 교사를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이 꽤 많이 흘렀고 이 차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낸 것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경찰 거짓말이 들통나자 뒤늦게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 주신 그 이용구 차관의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길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빼박이라고 하나요?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제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나니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거인멸 교사 혹은 서초경찰서를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뭐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히 딱 부정을 해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용구 차관이 아마 임명된 게 작년 12월 초인가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 6, 7개월이 지나서 벌써 6월 초순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얼른 기억만 나는 것도 코로나 계속 확산돼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법무부 검찰청 너무너무 시끄러웠고요.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왜 여태 이용구 차관은 아무 말도 안 했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용구 차관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던가?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했던 고위공직자가 과연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걸 얘기를 하나? 과연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조금이라도 봉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임용을 할 때 신원조회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제법 좀 걸리는데 의외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 동네 가서도 보기도 하고요. 나은 곳 가서도 보기도 하고요. 경찰의 평판조회 같은 것도 봐요. 그럼 이런 게 저는 임용 당시에 분명히 걸러졌으리라고 봐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 아니어도 경찰서에만해서도 이런 게 보여졌는데 왜 그럼 이 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까지 가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을 임용할 때도 거치는 이런 과정에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임용을 하나? 무엇을 가리려고 무엇가 두려워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사건 자체는 지금 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뭐 했나?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을 청와대는 무리해서 임용을 했나? 어디까지 보고가 됐나? 이런 것들을 저는 차근차근 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야당 박정환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재수 의원님 네. 만약에 아까 그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전재수 의원님이 청와대의 저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면 전재수 수석은 이 영상을 봤다면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알았으면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불가다,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의 해명을 보더라도 위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용구 차관도 실망스럽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도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던데요.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필요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망스럽다. 예, 다만 이용구 차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예.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검찰청법, 경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출범을 했는데 경찰은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했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텐데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해 나갈 텐데 예. 과연 이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하자면 굉장히 커다란 이제 개혁을 이뤘는데 이것이 이제 또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조직을 한번 일신하고 또 분골쇄신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좀 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